어떤 전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요 윙어들로 잘 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치시는 분이 과연 자,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 providing with 이거입니다. 이게 뭐냐? 넓게 서서 공간을 창출해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창출해주기 위해 넓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볼 소유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뭐냐면 1대1 개인 능력, 1대1 돌파 능력, 그 다음에 긍정적이게 공격을 시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실수를 해도 돼. 돌파를 한 다음에 뺏기면 열심히 따라가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열심히 수비가 단번해주는 거. 허나 공을 잡았을 때 자꾸 부정적이게만 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using underlapping fullbacks and AML, 언더랩을 나오는 선수들을 적극적이게 사용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need KDB type of midfield, 김덕배 같은 미드필더가 필요한, 이게 사실 가장 키 및 손흥민이 더 잘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김덕배 같은 미드필더가 필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umber of goals and assists, 마지막이 결국 뭐냐, 득점과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르디올라식의 윙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쓰는 전술은 어떤 전술입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비슷한 축구를 하려고 하는 축구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버티드 풀백을 쓰면서 윙어들에게 아이솔레이션을 제공, 그 다음에 윙어들이 아이솔레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미드필드들이 침투하는 축구,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가 쫙 벌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게 어떤 축구냐? 과르디올라식의 축구다. 근데 과르디올라식 축구와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약간 다른데, 양쪽 윙어들이 이런 식으로 현재 벌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과르디올라식 축구는 윙백들이 똑같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죠. 요거는 비슷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만 여기서 이 볼이 들어갔을 때 과르디올라식 축구는 사실상 메디슨이 요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다고 치면 균도안이랑 케빈 데브라이너가 어떻게 보면 침투를 하는 게 퍼스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침투를 해주면서 요거를 윙어로 살려주고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요런 부분들이 가장 과르디올라식 축구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은, 이번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약간 저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우도기가 이걸 많이 띄워주면서 상대를 끌고 가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려질 수밖에 없겠죠. 라인이 내려지게 되면 메디슨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서 튀어나오는 축구를 한다. 요게 조금 달라. 우도기의 언더래핑, 왜? 우도기보다 메디슨이 볼을 더 잘 차니 여기서 우도기가 공을 잡게 되면 뒤로 갈 가능성이나 횡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허나 여기서 우도기가 쭉 나가줘서 상대 라인을 끌고 내려가 주면 손흥민이 1대1을 걸다가도 메디슨이 요 공간으로 나왔을 때 메디슨에게 공이 주어지면 히샬리숑, 사르, 그 다음에 셉세비가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여기서 스루패스라든가 정말 좋은 크로스라든가 반대 전환들을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메디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면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역할까지도 정말 섬세하게 선수들에 맞춰서 잘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뭐 무조건적으로 무도기가 나가는 게 아닌 메디슨이 한두 번씩 뛸 때가 있죠. 메디슨이 주로, 우도기가 띄워주면 주로 메디슨이 요 포켓에 내려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 이게 일단은 과르디올라식과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다른 점입니다. 허나 반대쪽은 뭐냐, 셉세비한테 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손흥민 선수랑 셉세비 중에 누가 더 1대1을 자신감 있게 자주 거나요? 셉세비죠. 그러니까 셉세비 쪽은 어떤 요구를 하냐, 사르나 스킵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바로 띄워주는 축구를 원합니다. 왜? 얘네들이 바로 띄워줘야 여기서 셉세비가 한 번에 요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면 셉세비는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비슈마한테 넣어준다든가, 혹은 나오는 히샤를 보고 먹이면서 또 자기가 뛰어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과 왼쪽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왜 프리시즌부터 셉세비는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가냐, 셉세비는 왜 더 공격을 많이 하고 손흥민은 공격이 적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런 셉세비의 전술을 살려주고 손흥민은 손흥민대로의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요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비슈마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고, 우도기가 나가주면서 메디슨 내려와주고, 반대변이랑 로메로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공을 뺏겼을 때 상대가 카운터를 치려고
하려고 할 때 이 지역을 같이 눌러주면서 세컨볼 싸움에 대한 플레이를 가져간다. 이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한테 드리블을 자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셉세비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주어졌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왜 이렇게 또 만드냐, 셉세비가 여기서 만약에 흔들었어. 그래서 뽀로가 예를 들어 여기 있고 비슈마가 있다고 했을 때 우독이 언더래핑 나가줘서 상대 또 라인 끌려 나가.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상대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셉세비한테 공이 가고 메디슨이 슥 들어가주면서 사이드에서 소니 공을 잡으면 소니의 여기서 크로스 질이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뛰는 것 때문에 끌려 나가서 이 안으로 슥 들어와서 여기서 공을 받게 된다면 손흥민의 피니싱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손흥민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셉세비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전술 안에. 이래서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매력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르디올라식의 축구와 포스테코글루식의 축구, 이 축구에서 윙어로서 활약을 잘하고 싶다면 어떤 전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할까? 요 윙어들로 잘 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치시는 분이 과연 자,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 providing with 이거입니다. 이게 뭐냐, 넓게 서서 공간을 창출해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창출해주기 위해 넓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볼 소유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뭐냐면 1대1 개인 능력, 1대1 돌파 능력, 그 다음에 긍정적이게 공격을 시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실수를 해도 돼. 돌파를 한 다음에 뺏기면 열심히 따라가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열심히 수비가 단문해주는 거. 허나 공을 잡았을 때 자꾸 부정적이게만 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using underlapping fullbacks and AMF, 언더랩을 나오는 선수들을 적극적이게 사용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need KDB type of midfield, 김덕배 같은 미드필더가 필요한, 이게 사실 가장 키입니다. 손흥민이 더 잘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김덕배 같은 미드필더가 필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umber of goals and assists, 마지막이 결국 뭐냐, 득점과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 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상 소니의 골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가장 관건이잖아요. 허나 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축구 안에서는 손흥민이 정말 더 해야 되는 부분,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 전술적으로 바라는 것, 셉세비에게 전술적으로 바라는 것은 요런 것들이 먼저 다 되고 나서 골과 어시스트를 바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골을 넣기 위해서, 어시스트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그 자리에 넣는다 느낌보다는 요런 것들을 먼저 전술적인 것들을 다 해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providing with, 요게 이제 바로 이거죠. 첫 번째로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이번 맨시티 스타일의 경기를 잘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다. 언제 벌려 있어야 하는지, 언제 침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공간을 활용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여드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브렌트포드 경기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공이 반대에서부터 전환이 돼가지고 로메로라든가 혹은 한 번에 전환이 비슈마에게 되었을 때, 우도기한테 되었을 때 소니가 약간 브렌트포드전에 요런 데 서 있다가 공이 도착하자 벌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벌리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비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 공이 들어가면 백패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데 맨유전 땐 소니가 어땠냐, 조금 더 staying, providing with, 이 벌려 서 있다가 공을 받으면서 나가는 장면이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 벌려 있어야 하는지, 언제 침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로테이션 플레이, 우도기가 이렇게 나갔을 때 메디슨이 벌리려고 들어오면 이럴 때 손흥민이 오히려 요 안으로 슥 들어가면서 비수마가 손흥민을 줘서 손흥민이 여기서 히샬리쇼랑 2대1을 주고받으면서 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번 맨유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손흥민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공이 전환이 될 때 셉세비인가 누가 이렇게 공 잡았을 때 요 침투 해주면서 상대 라인을 또 끌고 가주던 역, 요런 것들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에 비해 두 번째 경기에서 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좋아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경기에는 또 벌려 있어서 providing with, 이 넓이를 계속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셉세비가 공을 잡든 포로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면 손흥민이 뛰어들어오질 않았어요. 손흥민이 뛰어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 맨유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어떻게 했냐, 이걸 다
뛰어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에서 점을 가져가고 혹은 점을 가져가지 못하면 상대를 끌고 들어가주면서 나중에 뛰어들어오는 메디슨이나 나중에 뛰어들어오는 사르 이런 선수들이 이 공을 건드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런 것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였냐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걸 첫 번째라고 했죠. Providing with. 그럼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볼 소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경기에서 사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백패스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저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워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백패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쉬워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고 그죠?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손흥민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골을 넣는 부분들을 보고 싶다 보니 백패스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거예요. 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사실 과르디올라식 축구에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팀에서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볼 소유 능력. 그리고 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들을 빠르게 어떻게 하냐? 한쪽으로 몰리게 만드는 거죠. 한쪽으로 상대들이 몰리게 만들어서 여기서 손흥민한테 공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대 두 명씩 붙게 만들고 얘네들이 이렇게 쭉 땡겨오게 만들어지면 메디슨이 안 뛰고 우도기가 뛰죠. 그럼 우도기가 이렇게 뛰어서 상대가 끌려나가고 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요 포켓에 메디슨이 들어오면서 볼이 메디슨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샬리숑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사르가 들어가주면서 포로가 언더래핑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셉세비가 비게 되든 아니면 셉세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포로가 살짝 안에도 있지만 벌릴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여기서 메디슨의 이 반대 전환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전환을 노려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 주면서 포로가 여기서 올리는 거를 손흥민이 점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전술인 거죠. 왜? 어차피 히샬이 앞으로 자를 거니까 셉세비가 여기서 경합을 해줄 거니까 상대들이 순식간에 전환된 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 뒤에서 뛰어들어온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번 맨유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손흥민의 발리슛이라든가 아니면 브렌트포드전에 여기서 손흥민이 왼발로 여기서 슈팅 때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런 장면들을 연출해낸다.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패스 중 하나가 백패스라는. 근데 저는 그거를 아쉬워하는 이유는 뭐였냐? 브렌트포드전에서 제가 이 백패스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아쉬웠던 이유는 1대1을 충분히 걸거나 우도기가 나가는 상황을 살려주면서 본인이 들어가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했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되게 아쉬웠던 거. 근데 맨유전에서는 해야 될 땐 했고 백패스를 해야 될 때는 패스를 했다라는 그게 완전히 달라졌던 부분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무슨 손흥민이 백패스 하는 게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거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예시가 없으면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한 명 가져왔어. 그 예시는 바로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과르디올라식 축구에서도 그릴리시, 포든, 실바, 마레즈도 뒤로 가는 축구를 종종 보여주기 때문이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경기에서 실바랑 그릴리시가 전진적인 플레이를 한 번도 거의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실바랑 그릴리시가 그 원정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가서 백패스만 주고 장창했어요. 왜? 그다음에 원정에 가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 완벽한 기회가 아니라면 공격을 하지 말자라는 전술을 가져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애들을 띠끼게 하려고. 그리고 반대 전환이라든가 확실한 찬스가 이어졌을 때 그릴리시라든가 포든이나 마레즈나 베르나도 실바로 공격적인 축구를 가려고. 그래서 이 볼 리텐션은 사실 이 축구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써놨죠. 허나 이 부분에서 그들이 일부러 그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메디슨 혹은 비수마 그 다음에 뭐 사르, 우도지 등등이 반대 전환을 잘 못하긴 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요 백패스를 놨을 때 오버래핑을 나가는 포로라든가 포로가 언더래핑을 나가 있기 때문에 벌려있는 셉세비에게 요 반대 전환 패스가 많이 나와줘야지만 손흥민이 요렇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셉세비의 크로스라든가 혹은 히샬리숑이나 얘네들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싹 다 끌려갔을 때 손흥민이 여기서 안으로 슥 들어오면서 요 볼을 받아서 ZD를 때릴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난. 제가 그래서 비수마를 항상 비판하는 거. 공이 메디슨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 손흥민이 여기 있어. 비슈마한테 공이 이렇게 들어가. 그럼 여기서 비슈만 뭐합니까? 상대가 이렇게 오면은 얘를 제낄 생각부터 한다는 거. 여기서 질질 끌고 패스 주고 들어가서 또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무슨 공미인 마냥 포그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 마냥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어쨌든 간에 탄압박이라든가 조율은
공격은 잘해주고 있지만 그 이상을 자꾸 하려고 들어서 제가 비슈마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토픽 가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어떤 게 있냐? 바로 요겁니다. One-on-one skills and staying positive. 이게 뭘까요? 1대1 돌파 능력 플러스 긍정적인 공격 장면을 만드는 것. 긍정적인 마인드셋. 이게 바로 1대1을 돌파 능력이 이 선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 이 선수가 이 공을 뺏기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 때 자신감 있게 걸 수 있는 선수냐 아니냐. 근데 이게 브렌트포드전에서는 부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맨유전에서는 너무나도 보기 좋게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뛰어야지만 축구가 제대로 돌아가고요. 이런 전술적인 축구가 잘 돌아가. 냉정하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서 왜 못하냐, 왜 어렸을 때는 축구를 진짜 잘하는데 왜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나라 유스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유스 때 보여준 것만큼 활약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아요. 우리 축구를 하기 위해선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윙어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이런 거를 집중적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팀들이 많이 없습니다. 괜히 덕배가 조기축구에 나와가지고 축구 어렵다 이거 한 이유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그 시츄에이션에마다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지만 우리 팀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지도자들 분 중에서도 당연히 좋은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유전에서 바로 좋아졌던 부분이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인 축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브렌트포드전에 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바란과 완비사카를 상대로 1대1을 거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으며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많은 팬들은 브렌트포드전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1대1 능력이 없다, 원래부터 이게 없던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개소리. 손흥민이 토트넘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뛰었는지 보고 양치하고 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뛰었는지, 어떻게 드리블하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뛰었는지, 얼마나 상대 한두 명을 쉽게 벗겨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에서 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술에서 충분히 녹아들어서 뛸 수 있는 윙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포드전 경기가 끝나고는 손흥민을 손톱으로 기용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 근데 참 궁금한 게 손톱으로 기용해야 한다 해서 갑자기 윙에서 잘 뛰니까 플레이메이커 손 다시 태어났대. 일주일 만에 막 뭐 전기 맞았어?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 만에 번개 맞았냐고. 갑자기 플레이메이커 손이 됐대. 맞는 거야 이게? 갑자기 번개 맞고 능력이 생겼어? 여러분들, 플레이메이커가 된 게 아니라 왜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 손흥민이 잘한 게 뭐냐?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완비사카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상대편 윙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술이 왜 손흥민한테 좋은지 여러분들 진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무도 어디서도 언급한 적이 없어. 자,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메디슨은 여기서 요 공간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명의 상대편 수비수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손흥민이 상대 수비랑 2대1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뛰냐 하는데, 우도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 그러면 14번이 어떻게 돼? 어이씨, 독이 뛴다 하면서 따라가. 근데 여기서 우도기가 또 뛰니까 어떻게, 얘는 뭐해? 젠장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메디슨 어떻게 합니까? 요 공간으로 이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 따라오던 선수도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메디슨도 봐야 하는데 하면서 가끔가다 메디슨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손흥민이 우도기가 딱 줬을 때 오른발로 잡아서 뒤로만 갔는데, 이번 경기에선 요걸 딱 잡은 다음에 드리블을 일단 걸기 시작해. 이게 달라진 거야. 드리블을 걸기 시작하니까 우도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공간을 창출해주고, 메디슨이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이제 히샬리숑이랑 비슈마 혹은 여기서 사르 같은 애들이 이런 곳만 조금만 더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손흥민이 여기서 바로 그냥 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히샬이랑 2대1 주고받고 들어가서 ZD를 갈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흥민이 여기서 딱 치다가 사르가 이선 침투하는 거, 셉셉이가 여기서 벌려서 들어오는 거 보고 크로스를 올려서 어시스트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손흥민한테 어울리지 않는 전술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진짜 손흥민에게 많은 옵션을 만들어주는 축구예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맨유전 때는 안으로 일단 치고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도기가
띄워줬기 때문에 손흥민이 우도기를 살리시는데 여기서 공을 들어오는 거를 딱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도기가 그걸 뛰어나가도 결국 딱 잡아놨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멈추면 그만이야. 왜? 우도기 업사이드니. 그리고 얘도 살짝만 봐주다가 메디슨이 이렇게 가면 살짝만 가주면 이제는 손흥민이 속도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반더벤에게 백패스를 놓는. 이러면 반대 전환하기도 어려워. 이게 두 경기 때 달랐던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인드셋. 1대1 돌파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우선 스피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 안쪽 다 돌파할 수 있다. 양발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이 그냥 뺏기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번 뺏겼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따라가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경기가 그렇게 보기가 시원했다.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